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허재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만 놓고 보면 교통통제 때문에 영국 여왕 조문 취소했다는 설명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무능력을 스스로 드러내거나 거짓말이다. 런던 시내 어디에 교통이 통제되는지는 2-3일 전부터 런던 곳곳 시민들에게 홍보가 이미 된 상황이었다. 세계 주요 정상들은 영국 여왕 조문을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국 시각으로 18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을 미리 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18일 오후 늦게 도착하는 일정을 짰다. 대충 가면 조문할 수 있겠거니 한 듯하다. 그러는 바람에 세계 주요 정상들이 조문을 마친 뒤 런던 교통 통제가 시작된 이유가 되어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차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특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듯하다. 이미 교통 통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런던 경찰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듯하다. 난감한 윤석열 대통령은 약 1km 정도를 걸어서 가든지 조문을 포기하든지 해야 했는데 고작 1km 걷는 게 싫어서 조문을 포기한 듯하다. 심지어 김건희는 하이힐을 신고 갔다. 결국 본인들의 정보 무능력으로 벌어진 조문 참사를 두고 교통통제 어쩌고 한 듯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영국에 조문 안 한 조문 외교를 끝내고 뉴욕으로 향하던 윤석열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끝으로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슬퍼하고 존경의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향한 여왕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왕이 즉위하셨을 때 대한민국은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만 6천여 명의 명사를 파병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국에서 참전 용사 중 한 분인 빅터 스위프트님께 대한민국 국민 포장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방문의 결과가 두 가지인 것인데 하나는 여왕의 서거를 추모했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참전용사를 추모한 것인데 정작 현지에 와서도 여왕 조문은 하지 않았고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에 헌화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인식 따로 실천이 따로 완전히 분리된 것인데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수준이자 대한민국 외교의 팩트다 이겁니다. 영부인은 드레스코드 외교라며 왕가의 미망인이나 망인의 가족 중 여성이 한다는 검은 베일을 쓰고 나타났고 조문도 안 하면서 조문 복장은 3번이나 갈아입었고 대통령은 흰색 행거칩을 꽂아 영국 로얄 왕실 장례식을 방문했으니 이 글로벌한 한심함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지요. 예비역 장성 출신의 한설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미동맹 일방주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을 입에 닳도록 말했다. 세계는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처음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김성한 현 안보실장을 만나는 것을 보고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것도 말한 적이 있다. 군사 격언에 과거의 장군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 승리한 방식으로 현재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을 말한다. 그런 장군이 작전을 주의하면 100이면 100 패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이분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후까지 눈치를 보다가 결정적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블록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궜다.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플러스가 한 개의 거대한 블록이 형성될 것이다. 상하이 협력기구와 브릭스 플러스에 참가한 국가들은 자원 보유국이자 거대한 시장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한국같이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유럽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정세에 둔감하고 몰라도 그렇지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무식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윤석열 주변의 안보경제 라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입했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윤석열은 그런 이야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미국 추종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첨단 생산 능력과 경제 기반을 모두 다 미국으로 옮겨 가겠다는 이야기다. 세계가 두 개의 거대한 블록으로 나뉜 상태에서 미국이 살기 위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언론에서도 서서히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 안보, 경제 라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산업이 초토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경제 라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역대 정권에서 그런 무능을 본 적이 없다. 해먹을 생각만 했지 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증거다. 박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은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일본과는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장관이라는 작자가 언론에 직접 발표를 한 것이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 대통령실은 노코멘트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코멘트라고 할 말이 따로 있다. 정상회담이 이렇게 다뤄지는 것은 외교적 참사라고 할 만하다. 박지는 외교부 장관을 맡아서 국가의 권위를 진흙탕에 처박은 것이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이런 외교장관은 당장 경질해야 한다.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일이다. 아마도 박진과 김성한은 한국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힘을 써서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일본을 구슬려서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박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무작정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난 것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한일관계 정상화와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었다.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왜 윤석열 정권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이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이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일본이 말하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강화에 소극적이다. 사실 한일관계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를 오랫동안 추진했다. 윤석열 정권의 한일관계 강화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일본이 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일본이 한미일 삼각관계로 묶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단절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이미 일본은 프라자비와 역프라자비 등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당할 만큼 당해보았다. 즉 일본은 지금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라가다가는 손해를 볼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은 한국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한국을 완전하게 지정학적인 하위 파트너로 만들고 이런 위치를 한국이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일본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이토록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일본과의 관계 강화만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시킨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충성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은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과거의 장군이자 충실한 미국의 종이다. 경제 라인은 나라 재산, 국민의 재산을 통째로 외국 자본에게 넘기겠다는 매국노다. 다른 어떤 말로 그들을 설명할 수 있나? 윤석열은 지금 즉시 외교안보 라인과 경제 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소름 돋지요? 일본은 정세를 정확히 읽고 있고 교홍은 그저 기시다 손만 잡기를 간청하고 있다 이겁니다. 당연 대한민국의 외교와 경제를 조언해야 할 참모들은 미국의 종이요 매국노다 이거지요. 대통령이 뽑은 참모들이니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외교와 경제 라인 경질이 아니라 영빈관 신축으로 의심되는 비선 라인도 있지요. 그러니 통째로 경정권의 퇴진밖엔 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기, 최악의 리더를 뽑아 최악의 피해를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이 상황을 빨리 퇴진시켜야 합니다. 이종필 교수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그 자체가 세계의 이벤트이고 세계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정상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외교 무대이기도 한데 하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인 것은 우리로서는 참 불운하고 불행한 일이라는 느낌적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